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부쌤입니다.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신차를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좀 애정하는 차입니다. 왜냐? 잘생겼으니까. 외모 지상주의거든요. 잘생긴 세단 K5가 달라진 얼굴로 페이스리프트를 맞아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을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형수술을 거칠 수 있는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굵직하게 바뀌기보다는 약간 외모가 좀 더 잘생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 차는 어려운 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원래도 잘생겼으니까. 아직도 K5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처음 공개됐을 때 자리가 진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막 그 기아의 카림 하비브가 이제 딱 서울에 와가지고 행사장에서 이 차가 딱 공개되는데 저도 진짜 이렇게 봤었어요. 너무 잘생겨서. 그 정도로 이 차량은 첫 인상부터 솔직히 멋있는 차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차이기도 합니다. 외관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 잘생겼기 때문에 가장 마이너한 변화만을 추구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램프가 바뀌었어요.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바뀌었나 싶긴 할 거예요. 근데 딱 이 램프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있었죠, 원래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찍찍해서 안쪽의 그릴을 파고드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램프가 찍찍하고 아래쪽으로 바깥을 파고듭니다. 이 차체를 후비고 있는 형태. 그러면서 이 램프 끝부분이 정확하게 번개 형상을 띠게 됩니다. 차가 훨씬 강렬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가운데 있는 그릴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호랑이 코 모양이 중요한 거죠. 기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 모양이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게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그릴이 변화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가 원래도 세로형으로 쭉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앞쪽에 그릴 모양의 가니쉬를 이렇게 덧댔고요. 그 아래쪽에도 상당히 널찍한 이 그릴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도 더 화려해졌어요. 그러면서 바디 부분, 남아있는 바디 부분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마치 그 송곳니처럼 아래쪽에 뾰족하게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이 차량이 제가 지금 보면서 재밌는 게 눈에 띄는 색상 있으세요? 오직 크롬색밖에 없지 않아요? 전부 다 블랙입니다. 이 차량 전반적인 블랙 색상을 덧입고 나온 디자인상 약간 더 고급화된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이 가니쉬 가장 바깥쪽에 크롬 라인 하나 더 더해진 거, 그리고 이렇게 로고 부분들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도 보니까 약간 곡률이 좀 변화한 것 같아요. 원래 더 뾰족뾰족했거든요. 약간 더 이 바깥쪽 테두리들 이런 부분들을 살짝 둥글린 게 이번 K5에서 제 눈에 조금 들어오네요. 전체적인 모양새는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터치들을 통해서 좀 더 강렬해지고 힘이 세 보이는 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는 사실 별로 바뀐 거 없습니다. 딱 눈에 띄는 거, 처음에 제가 K5 봤었을 때 이렇게 디에로 라인 위쪽 쭉 보시면 짠! 크롬 몰딩이 들어가는데 이게 뒤쪽까지 쑥 이렇게 내려오고요. 심지어는 트렁크 쪽까지 쑥 이어져요. 이 모양이 좀 비주얼적으로 전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위쪽은 크롬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또 블랙 색상이에요. 그런데다가 가운데 있는 B필러 같은 경우는 또 살짝 하이그로시 재질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광 크롬,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 무광색의 블랙 색상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약간 일체감이 느껴지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차량은 이 측면부 바디 쉐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나온 차예요. 멋있습니다. 비례감이 좋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페이스리프트에서 측면부는 많이 터치하지 않은 거 보실 수 있겠죠. 휠은 18인치 타이어가 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휠 스포크 라인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의 전면부에 있는 이런 독특한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번개 치듯이 이렇게 휠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후면부가 사실 조금 핵심이긴 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궁둥이에요.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궁둥이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내 차를 타고 있으니까 내 차의 궁둥이를 난 못 보잖아. 근데 계속 남의 차의 궁둥이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도로를 이렇게 주행하시다 보면 이 신형 K5 이제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요. 이 궁둥이 보셨을 때 램프부 딱 보시면 저거 신형이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램프가 원래는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게 없었어. 삐죽하게 그냥 이렇게 잘려 있었죠. 그리고 안쪽에 이게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렸습니다. 기아가 이제 더 이상 점선의 표식을 한창 쓰다가 이제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마치 별자리를 짝짝짝짝 찍어놓고 연결한 것 같은 느낌의 이 선을 활용한 좀 다채로운 모양새를 더 램프부에 많이 심어놓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래로 좀 너무 내려온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뒷모습을 봤을 때 살짝 우는 것 같은 울상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하나로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딱 절단 라인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디자인상 애매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K5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후면부는 좀 이 차량을 정말 많이 고민하실 분들이 한 20대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는 약간 좀 중후한 느낌이 이전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약간 타깃 세대를 좀 더 높인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램프 자체의 부피감도 좀 너무 확대가 돼서 저는 약간 이번 신형의 후면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레터링 같은 부분들 또 센스 있게 디자인이 들어간 레터링이에요. 그냥 K와 그냥 숫자 5가 들어간 게 아니죠. K5하고 아래쪽이 이렇게 이어진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차량 뒷모습을 봤을 때 의외의 디자인 포인트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래도 나름 과학 우욱이라고 라는 느낌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동적인 퍼포먼스도 실현할 수 있는 날렵한 차량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디퓨저 좀 강렬하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머플러 당연히 짝퉁이죠. 요거 이제 진짜 스포츠카 아니면은 요새는 다 이렇게 가짜 가뉴쉬로 머플러를 둔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그래도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뭔가 잘 달리게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좀 호불호가 갈리겠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따라란. 오 잠깐만, 문짝이 와, 문짝이 은근 묵직한데요. 차량을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페이스리프트 K5 모델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은 실내예요. 외관은 원래 잘생겼잖아요. 기본 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꾸지 않았지만 이 실내만큼은 완전 바꿨다. 어떻게 바꿨냐? 새롭진 않습니다. 2023년에 나오는 기아차의 최신 인테리어 기조를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면 일단 눈이 시원하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소렌토에서도 보여드렸고요. 카니발에서도 드러났던 바로 그 디스플레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12.3인치의 대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가운데는 당연히 나눠져 있긴 한데 큰 폼팩터의 사이즈는 상당히 넓게 드러나 있고요. 이런 엣지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린 게 이게 그냥 네모? 그냥 둥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엣지들이 드러나 있어요. 이게 타보셨을 때 의외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좀 다른 제조사에서 보지 않은 독특한 모양새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약간 커브드 형태예요. 운전자가 정보를 받아들이기에도 꽤 좋게 되어 있습니다. K5는 특히나 운전자 중심의 차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딱 느낌 오시나요? 운전자 쪽으로 대시보드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제일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전자 쪽에 편의를 맞춘 제조사들은 진짜 많은데 기아 K5는 유독 더 심해. 이 각도가 더 쫙 운전자 쪽으로 좀 와 있는 거 타자마자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 좀 좋아한다, 나 드라이브 좀 즐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 세팅이 좋아요. 솔직히는 약간 조선의 BMW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운전자 쪽을 딱 중심으로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 다만 저는 스티어링 휠은 항상 아쉬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최신으로 적용되는 이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디자인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취향이니까.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잡으셨을 때 이런 그립감 같은 경우는 소나타에 비교했을 때도 저는 K5가 좀 더 적당하고 적당한 경도와 사이즈, 부피감을 가졌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가운데 보시는 송풍구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해졌죠. 이전처럼 좀 구형 느낌 싹 사라지고요. 최신 기아차에 들어간 기조대로 이렇게 통합형의 공조 부분 드러납니다. 살짝 켜보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듀얼로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으로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공조 부분 조작하는 버튼으로 터치를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요거는 약간 적응 기간 필요해요. 근데 적응을 하고 나면 나쁘지 않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편의적 측면에서 이게 전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뭔가를 내가 조작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이거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 이런 게 약간 완전 물리 버튼보다 바로바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아래쪽이 진짜 깔끔해지긴 했어요. 그 깔끔해진 자리에 이렇게 USB-C 타입 포트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나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운전자 쪽이 아니라 조수석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쪽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왜 굳이 또 요건 요구로 왔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래쪽에 컵홀더 2개 나와 있고요.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크롬, 바니쉬 단 거 이런 거 다 사실 최근 나온 기아차에서 이미 너무 봤던 거다.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실내에 이런 K5 디자인이 들어간 레터링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나름 이 차량의 존재감을 좀 계속해서 드러내주는 부분이라서 좀 눈길을 끌긴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왼쪽에 핸들 열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보니까 핸들 열선 보통 단계 조절이 잘 안 되지 않나요? 보통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키고 끄고 온오프인데 K5에 들어간 거는 지금 2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네요. 약간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그냥 2단계로 해놓으면 너무 뜨거울 수 있잖아. 그래서 1단계로 해놓고 쭉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편의성은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실내가 좀 요새 차답게 바뀐 건 진짜 좋거든요.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 CCNC 이 최신형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무선 OTA 업데이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안쪽에 UX, UI가 너무 세련되셨어요. 이렇게 지금 아이콘, 이모티콘 다 바뀌었거든요. 너무 예뻐. 근데 요거를 딱 시동을 끄잖아요. 고급져 이런 게. 이 디테일이 고급지다. 계기판의 정보, 이 UI, UX도 고급스러워졌어요. 약간 솔직히 조금 BMW 느낌을 좀 내려고 했던 어떤 느낌적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크렐 오디오 들어갑니다. 이 차량도 지금 트림이 높기 때문에 크렐 오디오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은요. 크렐 오디오가 도어부 이렇게 보셨을 때 아래쪽에도 들어가고 위쪽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어를 닫으면 이 오디오의 끝자락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아예 이 오디오 자체에 마치 부딪힌 것처럼 이렇게 꺾여서 나오거든요. 굳이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위치들이 좀 더 다 뒤쪽으로 들어가고 차라리 문을 닫았을 때 이 오디오 부분이 이 끝에 대시보드 끝과 굳이 맞닿지 않게 되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실내를 쭉 가로지는 크롬 선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차량을 넓어 보이게 만든 효과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도어부 쪽에 가장 앞쪽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애매하게 또 떠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눈에 사실 약간 거슬리긴 합니다. 그런 점들이 뭔가 애매하게 터치가 덜 끝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고급 포인트 이렇게 램프 켜실 때요. 딱 터치식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고급집니다. 키고
끄고 할 때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칭찬해줄만 하다고 보여지죠. 앉았을 때 시트 착석감도 상당히 편안하고 뒤쪽에 퀼팅부가 좀 고급스럽게 드러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트 가죽의 질감이 기가 막힌다 뭐 요 정도는 아닙니다. 좀 평범하면서 그냥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열 공간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2열 공간 어떤지도 보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기아 자동차 사랑합니다. 아, 차바스에게요 진짜 차를 빨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승차를 타볼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신 끝에 보시면 진짜 새 차야. 이게 이런 게 아직 다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새 차이기 때문에 저도 소중히 이 차량을 좀 타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뜯지는 않고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좀 보여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몰랐는데 이 도어부에 들어가는 이런 선 블라인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게 디테일이 진짜 이게 뭐라고 되게 고급집니다. 이런 것들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2열에 이런 고급감이 의외로 숨어 있어요. 앉았을 때 공간도 제가 지금 제 사이즈에 맞게 시트를 좀 조절해 놓은 상황에서는 주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레그룸 공간 자체는 상당히 괜찮네요. 그러니까 정말 레그룸 공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 헤드룸 공간은 그냥 적정 수준입니다.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요. 위쪽으로 조금 키가 크시다면 이것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여서 괜찮긴 하지만 뭐 아주 넉넉 광활까지는 아니고요. 딱 중형 세단의 느낌 정도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체적인 이 좌우 폭감이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그냥 노멀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레그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앞쪽의 여유 공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 보시면 요거 아주 불만스럽죠? 요거 이렇게 손을 구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 요런 거는 진짜 이렇게 가죽 패치 같은 거 하나만 딱 튀어나와 있어도요, 그거 잡고 내리면 되는데 이 손을 구겨 넣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컵홀더 2열에는 심플하게 2개만 드러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이 따로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긴 짐을 못 실지 않느냐, 스킵처럼 긴 거는 역시 세단에서 이렇게 실을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 차량의 이번 신형의 또 핵심이 폴딩입니다. 이 2열의 시트가 6대4로 폴딩이 이루어진다는 거, 트렁크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를 열었을 때 버튼식으로 전동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오, 공간이 의외야. 보이기에는 세단이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공간이 있겠거니 하고 보시면 놀랄 겁니다. 좌우 쪽으로 일단 진짜 있는 힘껏 파놨어요. 좌우에 긴 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놔서 골프백 하나도 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충분히 들고요. 쭉 길게 끝쪽까지도 빼놨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많이 실현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폴딩 부분, 이렇게 버튼 따라 나와 있죠. 누르시면 쭉 락이 풀리고요. 누르시면 락이 또 풀리게 됩니다. 락을 풀은 상태에서 뒤쪽에 시트를 이렇게 그냥 내려주시면 촥 이렇게 됩니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세단의 한계를 넘어서 좀 긴 짐들을 실으실 수는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이가 높은 물건들을 이렇게 부피감 있게 실어야 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딱 내렸을 때 시트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2열 문 열고 이렇게 차량 빼는 거 말고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 비록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승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한번 차량 타보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겼을지 소나타랑 조금 비교해보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K5가 버거움을 느끼게 될 게 분명합니다. 이거 조금 그렇지.